야 사회지문 페이지는 36번째 페이지 열어놔 주시면 되고요. 사회지문 자, 사회지문도 일단은 전제조건 아니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사회지문은 보통 어떤 경제라든가 뭐 법률 등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사회적 요소들 있지. 에 대해서 서술을 한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또 이래. 특정한 문제 상황을 항상 제공을 해줘. 아,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는 뭐 GDP가 어떻게 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뭐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뭘 이해해야 되는가? 문제와 해결 방식을 통해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먹어가고 있는가 내용을 이해하라. 그게 기본적인 출제 요소라고 보면 돼. 잠깐만, 아까부터 계속 이게 신경 쓰이는구나. 요거 나중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봐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걸 꼬다리를 끊어버리면 넘어가긴 넘어가. 아무튼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야. 대신에 이제 좀 풀릴 수도 있어. 자, 가보자. 하던 대로 뭐부터 볼까 선생님은 문제부터 보겠지. 하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 뭐 정답률 93이라고 했으니까 할만한 녀석들이었던 거고. 자, 문제부터 본다. 첫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비자 정책, 소비자와 기업, 소비자 권익, 시장의 질서 이런 말들 보이겠다. 그쵸? 아, 이거는 사회지문 중에서 소비자 권익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소비자 그리고 뭐 권익 그리고 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지문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하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그때 한번 테스트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이거 5초 줄 테니까 중요해 보이는 단어 동그라미 쳐봐라고 하면 5초 안에 잘 안 쳐지지. 오케이? 눈으로만 대충 스캔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뭐 중요한 거 찾는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 두 번째,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됐죠? 그럼 당연히 선생님은 무슨 말을 쓸 거야? 근거. 그렇지. 근거가 되는 부분이 뭔가를 찾는 싸움을 하는 문제가 되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문두나 서술어를 읽어주겠더라. 이런 문제를 맞았을 때는. 문두라고 하는 건 주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혹은 혹시 이런 경우도 있잖아. 위에 밑줄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놓은 다음에 뭐 혜인이는 A를 하고 있다. 2번 혜인은 B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3번 혜인은 C를 하기 싫어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서술어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여기 마찬가지야.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서 눈으로 한번 중요한 단어를 읊어봐. 눈으로 읊어봐. 독점, 규제, 효율, 경쟁, 안전, 정책 이런 말들 보이지? 솔직히 첫 번째 문제랑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넘어가는 거야. 내가 그런 단어를 잠시 후에 만나게 될 테니까요. 됐죠? 그리고 혹시 이제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 순간 판단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에 마킹을 해버려야 해. 해놓고 예를 들어 1번 선택지를 봐봐. 독점에 대한 규제라는 말이 주어로 등장해 있지.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독점에 대한 규제라는 항목이 나오면 아, 이거 1번이랑 연결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시간을 1초라도 아낄 수 있을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세 번째 문제. 기업부터 미음을 이해해보라. 세 번째. 이거 이해 문제잖아. 자, 이거는 기업부터 미음까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기업과 미음이 나올 때 직접 그때 바로바로 해결해버리는 게 더 좋겠지, 그지? 여기는 문제 푸는 전략 순서를 따지고 있는 거야. 아, 7번 문제는 기억이 나오면 바로 해결해버리고 니은이 나오면 바로 해결해버리면서 다 읽고 나면 7번 문제는 이미 풀려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얘기하고요. 8번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자. 자, 이건 뭐야? 사례 적용 문제지. 근데 이 중에서 소비자 정책 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지문 속에서 소비자 정책이라는 것과 소비자 정책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내용 요소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구나는 예상도 되죠.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으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하고 지문의 내용을 예측하는 중이야. 됐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도 어휘 문제 있네? 한 번만 더 말하자.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지문이 한 2달러 읽으면 가기 쓰잖아.
쉬운 지문인지 어려운 지문인지 느낌이 와. 쉬운 지문이면 같이 해결해버리는 게 베스트야. 어려운 지문이면 분리해서 문제를 그냥 풀어. 알겠지? 문제 다 풀고 나서 풀던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이 문제 전체 중에서 9번 문제를 제일 먼저 푸는 거지. 지문 읽지도 말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겠지?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들을 계속 제공하는 이유는 실제로 너희들이 풀게 될 수능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들은 엄청난 시간 부족이 시달리게 된다고. 근데 그 시간 부족 상황에서 이거를 제한 시간 안에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너희들 수능 시험지 딱 준 다음에 얘들아 국가 시험이야. 오늘 안에만 다 풀어와. 라고 하면 니들 거의 대부분 아주 많은 숫자가 100점에 가깝게 받아볼 수 있을 거야. 계속 곱씹어 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80분 안에 사작도 봐야 되고 문법도 봐야 되고 문학도 봐야 되고 독서도 보는 거란 말이야. 시간이 없단 말이지. 오케이? 판단력 길러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권익이 뭐야? 권익이 뭐야? 소비자의 권리와 이득. 오케이, 이익. 그렇지? 권리와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는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둘 수 있다. 자,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 정책과 그리고 경쟁 정책이라는 게 있대요. 봐, 첫 번째 문제부터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렇잖아. 이게 마음의 편안함을 준다니까 항상. 그래서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혹시 뭐 홍길동 전자다 그 말고 화생전 읽어본 사람 이제 독과점 이거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오케이? 자, 경쟁 정책은 뭐야? 국가 차원에서의 뭔가를 제한하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다. 됐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쟁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이 된대. 됐죠? 오케이. 이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그 모습은 생산적 효율이라는 녀석과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경쟁 정책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이미지를 가지는 두 가지 케이스. 생산적 효율, 생산적 효율과 그리고 또 분배적 효율. 선생님 예상과 달라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가고 있네요. 괜찮아요. 나중에 미리 다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소비자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가봅시다 이제. 자, 먼저 아까 봤던 인문 지문이랑 글의 흐름이 되게 비슷하고 편안하죠. 먼저가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겠지. 오케이? 순서대로 하겠지. 그 다음 단락에 요거 설명하겠지. 그러고 나서 끝에 뭐가 더 붙어있겠지. 이런 구조 파악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먼저 생산적 효율은 오케이. 예상대로네요. 자, 빨간색 쓴 김에 이렇게 쓸게요. 생산적 효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뭐냐면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 낭비 없이 지울게. 자, 낭비 없이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요,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대요. 자, 그러면 자, 파란펜 들었어? 지금 뭐가 나왔어? 뭐뭐와 면이 나왔지. 앞에서도 선생님 방금 얘기했었어. 뭐라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 이퀄 치고 가야 된다고요. 이거는 분명히 선택지에서 써먹게 될 요소입니다. 100%라고 선생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것 뜨면 무조건 마킹해. 정리할게. 생산적 효율이 높다. 하나를 가자. 생산적, 파란펜으로 써야지. 효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와 일치하는지 보자. 첫 번째로 뭐랑 일치한다? 생산량이? 같은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생산량이 많은 거는 생산적 효율이 높은 거야. 그렇잖아. 그치? 또 비용이 적을수록 이건 생산 비용이라고 쓸게. 생산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은 높은 거야. 됐지? 똑같은 생산 비율이 든다면 생산량이 높은 것이, 똑같은 생산량이라면 생산 비율이 비율이 낮은 것이?
좀 이상하게 쓰지 않았니? 비율이 아니고 얘들아 잘못 썼잖아. 아무도 왜 태클을 하는 거로? 생산 비용이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생산적 효율이 높다라는 녀석이 되는 것이지. 됐죠? 선생님은 참고로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쇠고리 만들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열쇠고리를 하나 만든 거야. 이 열쇠고리는 분명히 써먹게 될 거예요. 그 선생님이 책 쓴 거 있다고 말씀드렸지. 블랙라벨? 블랙라벨에서 선생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사보시는 거죠. 자, 아무튼 시장이 경쟁적이면 일단 또 조건 들어갔다 그랬지. 시장이 경쟁적이면 가자. 시장은 경쟁적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요. 자, 비용을 낮추는 것도 생산 효율을 높이는 거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 당연한 걸 안 쓸게. 당연한 거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인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되는 거지. 시장이 경쟁적일 때 기업들은 여기 있는 것에 해당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돈이 아껴지거나 더 많은 걸 더 적은 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품질을 향상시키게 되거나 혹은 가격 경쟁력을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된다.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된다. 오케이? 시장이 경쟁적일 때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리하여 경쟁력 측에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되지. 됐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잖아. 자, 삼성이고요, LG이고요, 노키아예요. 다 이렇게 있어요. 그치? 시장이 경쟁적인 상황이라면 삼성이 다 혼자 다 해먹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서 갤럭시를 만들고요, 이쪽에서는 G 시리즈를 만들고 있고요. 노키아 뭐 만드냐? 스타텍을 만들고 있잖아. 스타텍을 모토로라? 아무튼 간에 그렇지. 아니야, 넌 독자 모델로 가라. 애플 해줄까? 애플. 자, 삼성폰, 애플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회사들은 우리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팔려고 노력할 거고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모델을 내놓겠지. 서로 경쟁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이익을 보게 된 거네? 이해됐지? 지금 이거 그 상황 말하는 거네? 이해됐죠? 근데 이 녀석은 참고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 가봅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오케이? 참고. 독점 기업이 있다면, 이거 안 쓸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 독점 기업이 있다면 성과는 더 낼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파는 유일한 기업이 있다면 경쟁을 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더 적은 마케팅 비용도 안 될 거고 유통 비용도 더 적게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더 싸지는 게 정상이겠지. 하지만 싸지디 안 싸지디 안 싸져요. 더 비싸지지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기술적으로 필요해. 독점은 감시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치? 자, 지금 우리 뭐 읽었어요? 생산적 효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읽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그냥 6번 문제 뭐 빨리 풀려고요. 6번 문제 3번 선택지 가봐.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내가 아까 독점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어를 보고 풀어봤었잖아. 독점 기업을 미리 받았다면 지금 여기서 신경이 쓰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요?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됐지? 그래서 3번인 거 보이지? 풀어서 맞았다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지금 자기가 찍은 거랑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뭘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문제를 풀 때 전략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되셨지? 오케이. 자, 이제 계속 다음 거 한번 이어가 봅시다. 다음 거는 여기서 연결되는 거니까 요 라인을 쓸게요. 경쟁 정책은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을. 자, 이번에는 배분적 효율도 봐야지. 배분적 효율을. 그러네요. 자, 분배적 효율. 분배적 효율. 갑자기 생각난 건데 누구는 그런 것도 하더라. 얘들아, 순서라는 말이 있잖아. 순서를 뒤집으면 서순이지. 근데 서순도 맞는 말이다. 서순도 맞는 말이고. 참고로 분배와 배분은 근데 미묘하게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고. 배분적 효율. 배분적 효율. 본문에 배분적인데요. 본문에 배분적으로 돼 있어?
그러네? 잠깐만. 이미 처음부터 잘못 썼었네, 내가? 첫 번째도 배분적 효율이었었네? 이 새끼들 왜 태클 안 걸어? 남 탓하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말이니까. 자, 배분이 맞아, 분배가 맞아? 배분적 효율. 똑같이 가자. 그럼 되지 뭐. 배분적 효율. 그래, 선생처럼 제발 태클을 걸어달란 말이야. 국형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감히 태클을 걸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그 사람이라서 실수하는 걸 해요. 자, 갑시다. 배분적 효율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거죠 말이에요.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보고 배분적 효율이라고 부른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자.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자, 이번에는 시장이 독점적이면, 그럼 봐봐. 요거랑 대응되는 짝인 거 보이지? 여기서는 경쟁적 상황일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여기서는 독점적 상황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독점적 상황이 되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오케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또 플러스 가격을 올리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비효율을, 생산적 비효율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비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다른 말로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킨대. 그쵸? 이런 경우는 이래. 자, 그런데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봐봐, 이번엔 시장이 뭐가 되면 경쟁적이 되면, 그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세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반대되는 대응되는 짝이 만들어지고 있지. 또 뭐가 됐을 거야? 출제 포인트가 됐을 거야. 이런 식이 항상. 자, 경쟁적이 되면 생산량이 증가와 가격이 인하가서가 안 돼요. 생산량은 그냥 되게 편하지 않냐 문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진다는 게. 오케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 거야. 아, 그런 거군. 시장이 경쟁하며 생산량을 높이고 가격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더 적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태. 이거를 배분적 효율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자, 그래서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에, 그렇지, 영향을 미친대요. 지금 방금 뭐가 나온 겁니까? 공통점. 지문의 구조는 항상 이런 식이지, 그치? 오케이. 특정한 정의가 나오고 특성을 설명한 다음 이 녀석의 특성들이 반대되는 짝을 이렇게 가져왔어. 차이점이니까 문제 포인트. 하지만 이 둘은 궁극적으로 어떤 공통점을 지녀? 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선생님이 원하는 너희들의 상태야. 됐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경쟁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할 때 좀 편하기 위해서 그냥 쭉쭉쭉 가버렸는데, 자,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잠깐만 하러 갈게요. 뭐냐? 지금 6번 문제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없는지 보고 7번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도 정리를 해버려야죠. 맞습니까? 자, 원래 그렇게 하자고 했었지. 자, 가봅시다. 6번, 1번.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뻘소리 하는 거 보이지? 아니, 뻘소리 맞지?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지? 독점을 규제한다는 거는 시장이 독점적일 때, 그치? 이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쟁적인 상태로 바꿔주는 거고, 독점 기업은 그래서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니까. 됐죠? 서로 연결관계가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 1번, 오케이. 2번, 시장이 경쟁적이라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시장이 경쟁적인데 어떻게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까? 어떻게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까? 아까 말했잖아. 생산적 효율이 높아지는 건 다 좋은 쪽이잖아. 그치? 기업이 노력을 해서 품질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고. 그치? 근데 만약에 시장이 독점적인 경우에는 이 생산적 효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효율을 낮추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 맞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생산적 효율이 경쟁적일 때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만 독점적일 때는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요 두 개 안에서의 차이점 가지고 문제 냈고 2번 맞는 얘기죠. 3번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적 내가 아까 이미 봤었지? 넘어가자 이건. 답은 잡았고. 자, 4번의 소비자 안전기준, 5번의 소비자의 지위 이런 말들은 소비자 정책 이런 말들은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 뭐랬어? 냅두고 가자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3번에서 답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편하게 신경 안 써도 신경 꺼버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기억 니은 디귿 이미 파악하러 갑시다. 자, 기억이 뭐였냐면 효율을 추구하게 된 뒤 거기서 창출된 여력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였어. 자, 기억 볼게. 기억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맞죠? 지문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굳이 판단은 어렵지 않지? 두 번째, 니은이 뭐였냐면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잠깐만. 미안해. 너무 일찍 왔네. 자, 니은 여기였구나. 4달랑 니은이었구나. 미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 제치고요. 니은 있는 그 달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생각을 해보자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지. 요거에 대한 얘기였어. 오케이, 계속 가보자. 경쟁정책은 이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비자 권익은 충분하게 실현이 안 된대요.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죠. 자, 시장이 이퀄 경쟁적이라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답니다. 그럼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순서겠지. 아까 말했잖아. 사회적으로 항상 이렇게 뭔가 문제 상황을 준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자, 우선 너무 친절하죠. 우선 먼저 이런 말들 보면 심적 안정이 좋아지지 않냐? 되게 뭐랄까 지문이 표준적일 거라는 예상이 되잖아, 그렇지?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대. 오케이? 자, 볼게. 자, 먼저 이거 A라고 쓸까? 경쟁 정책이 실행되더라도 일부의 대다수라고 쓸게. 대다수에게는 이익을 실현하지만 일부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해. 예를 들어까지 해줬네. 이해하라고. 이거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예시를 줄 때는 왜 주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해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어디 갔어? 오케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오케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최근에 핸드폰 망한 거 어딨냐? 아씨 너무 슬프지만 스카이 이 핸드폰 들어오는데 핸드폰 많이 들지 않아 이거? 모름? 들어오는 아 요즘 안 써봤어? 펜테겐 큐리텔 모름? 아 어린 것들 진짜 펜테겐 큐리텔도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와 나름대로 유명했던 징징하고 우는 그 참고로 옛날에 명품이었어. 그러니까 삼성 애니콜 같은 것들이 유명하기 전에는 그 녀석이 참고로 우리 세대에 대해서는 되게 비싼 폰 그리고 네임드 폰 뭐 이런 걸로 유명했었는데 어느샌가 그냥 밀렸지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 아무튼간에 자 뭐가 하나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 품절돼 버려서 아닌 거냐. 더 이상 이 제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전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겠지. 오케이? 당신의 물건을 사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은 존속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는 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이게 첫 번째 이해가 되는 거야. 일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오케이? 퇴출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생각해보면 잘 못 만들고 뭔가 부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 사람들이 일부 소비자들은 그런 제품에 열광하면서 또 사겠지. 하지만 그런 제품이 퇴출되지 않으면 다들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힘을 쏟게 되면서 제품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 자,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대요. 오케이? 자, B. 이거는 기업과 개인 간의 관계야. 개인은 상대적으로 교섭력도 적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상품 정보도 적게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충동구매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개인은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어. 기업끼리는 경쟁이 돼. 오케이?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억울한 거 하나 얘기를 해보자. 아니, 선생님 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차 있잖아, 얘들아. 차, 자동차 한 대에 몇 천만 원 하지. 되게 비싸지. 그래서 잘 생각해봐. 내가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잘못된 게 보여. 어떻게 할래? 바꿔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켰는데 그 자리만 불이 안 들어오고 까맣게 돼 있고 막 액정이 으스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꾸지. 핸드폰 100만 원짜리도 바꾼다고요? 10만 원짜리도 바꿔요? 근데 3천만 원짜리 차는 엔진이 고장나서 못 바꿔요.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물론 기업의 차원에서는 그런 거 생길 때마다 바꿔주면 장사 못 하겠지. 워낙 비싸서. 인정이 되지만 개인과는 교섭력이 약하다니까? 오케이? 내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바꿔주세요. 그러면 기업에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네 차에 문제가 있으면 네가 증명해야. 근데 사람들은 정보가 적잖아. 오케이? 지금 배기 밸브, 이지 밸브가 2도 정도 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대.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어?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해서 소비자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참고로 이 녀석은 경쟁 정책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공개 같은 등등등의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여기랑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바로 소비자 정책이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소비자 정책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경쟁 정책은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기업들끼리 싸우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됐죠?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다 읽어버리고 기업인 해결하러 갑시다. 그냥 가자.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대요. 오케이. 이 녀석은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혹시 너희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안전원 이런 데 홈페이지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너희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조 배터리를 다 검사해서 가장 효율이 좋고 가장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은 제품을 공시해놨어.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면 좋아요. 오케이? 최근에 혹시 보조 배터리 이거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지 않니? 많이들 쓰지. 안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많이들 쓰죠. 그거 어디 거야? 아빠 거. 그렇지. 이런 게 최고지, 그지? 아빠가 준 거, 지나가는 사람이 주는 거. 잠깐만. S모드? 오케이. 뭐 아무튼 간에 처음 보는 거라서 말을 못하겠네요. 자, 얘들아, 샤오미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 샤오미 보조 배터리 많이들 쓰고, 그죠? 근데 그런 제품에서 이제 한번 빵 터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의 권익이 해쳐진 거잖아. 근데 그 개인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터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 그치? 그럼 그때 누가 나서주는 거야?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나서서 야, 이거 네가 똑바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리콜 혹은 시정명령을 때려줘요. 그래서 그 리콜이 시행되는 게 실제로 리콜이라고 하는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 단체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진 거지. 이건 기업들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 됐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 참고로 요 관련 있는 부분들을 지금 방금 뭐 해놨니? 열거 해놨었지? 그치? 이 소비자 정책이 하는 일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접 관련해 있는 거 하는 게 일반 메인이야, 그치? 이게 1번이고 그 외에도 뭘 하냐면 충동 구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환불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고요. 또 소비자 교육도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홈페이지 가면은 정보도 다 줘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제일 우리 회사는 1등을 찍었어요.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혹은 이런 제품은 리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정보가 다 실려있어요. 심지어 그 제품을 만든 회사와 그 제품명까지 다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소비자 교육 실시하고 또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줘. 자,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준답니다. 됩니다. 자, 됐지? 다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기다가 갑자기 신경을 빡쓰면서 필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문제를 먼저 봤기 때문이야. 문제에서 분명히 뭐가 있었거든? 다음 주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봐라. 그러면 당연히 저 문제를 풀려면 이 정보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앞에서부터 수준을 풀어버릴까요, 그냥? 자, 5번. 윗글의 설명 방식이야. 봐봐,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는 그래도 혼자 풀 때보다 조금 나은 게 다 설명을 해주고 앉았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은 이 문제를 10분에서 1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이거 설명하는 데만 거의 40분 썼어요, 그죠? 니들은 이거 10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오케이? 힘내! 자, 1번.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그 정의했다는 유형을 제시했다? 아닌 거 보이시죠? 너무 쉽게 아니죠? 두 번째,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야, 지금 이게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한 거였니? 대안으로 소비자 정책을 제시한 거지, 그렇지? 세 번째,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야, 얘들아, 빗대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아니, 두 글자. 문학 용어야. A를 B에 빗대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유라고 하지. 그렇지, 이건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비유를 찾을 수 없었잖아. 땡. 4번,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을 소개하면서 맞지? 이 글의 핵심은 두 개였어. 소비자 정책과 경쟁 정책.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맡기고 있다. 얘들은 기업 간에, 그렇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국가가 나서서 제한을 하는 부분. 소비자 정책은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소비자와 같은 것을 통해서 대리하게 된다. 됐지? 정답은 4번이구나. 해결됐고요. 5번의 역사적 측면의 고찰은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넘어가자. 6번은 해결했으니까 넘어가 버릴게요. 패스. 7번은 2번부터 보면 됩니다. 가자. 니은은 아까 뭐였냐면 여전히 있는 남는 문제였어. 그쵸? 니은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됐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 아니야? 방금 천천히 읽어봤잖아, 그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했었어. 3번. 디귿이 뭐였지?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니까. 오케이? 불리한 결과라고 했어?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뭐 같은 거? 독점 상황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네. 바로 이해됐죠? 3번도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4번 리을이 뭐였냐면 기업으로부터의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절대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였지. 자,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 맞죠? 답이 술렁술렁 나오고 있지, 그지? 답은 5번인가 보네? 자, 미음 가볼게요. 뭐야? 소비자 안전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조치. 됐지? 봐봐. 미음은 경쟁정책에서, 일단 아니잖아. 이게 왜 경쟁정책이야? 이거 무슨 정책이라니까? 소비자 정책이라니까? 오케이? 근데 앞에서 신나게 경쟁정책이라는 말을 봐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 오케이? 이 문제 정답률이 전체 중에서 제일 낮았다는 거야. 그러면 지문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뭐가 안 됐던 거냐면 내용을 구조화하지 못하고 분리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가 들어오는 대로 다 머릿속에 쑤셔 넣은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서랍장에다가 웃옷과 아래옷? 바지랑 치마 같은 거 그리고 양말을 따로따로 보관을 해놨는데 다 우겨 넣어버린 거지, 그냥. 그러니까 끊으면서 순서가 이상해지는 거고. 됐죠? 정답은 5번이었다. 자, 8번 문제 넘어가 볼게.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봅시다. 자, 뭐가 나올지 한번 볼까? 첫 번째.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여기 있잖아. 원산지 표시 의무. 그렇지? 원산지 공개한다고 했었지? 기억 맞네. 두 번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그렇지? 나오지? 세 번째,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났어. 오케이, 여기까지 가능성 있어 보여. 오케이? 관계당국은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대요. 분쟁조절위원회, 분쟁위원회. 맞네! 기억니은들이 다 맡고 있네, 지금? 4번,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당국이 어디 갔어? 관계당국이 오케이?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 담합하는 건 시장에서 기업끼리 하는 거잖아. 담합이 뭔데? 말을 맞추는 거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렇지. 내가 내일 100원을 올릴 건데 너는 110원 올려. 콜? 알겠어? 이렇게 하면 오늘은 내가 좀 더 이익을 먼저 볼 테니까 내일은 네가 이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맞추자라는 거죠. 오케이? 담합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디서? 기업 간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9번 문제까지도 역시 뭐 딱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넘어가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과 사회지문을 한번 차분히 풀어봤어요. 참고로 오늘 선생님이 막 바리바리 서둘지 않고 안 차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 막 틀리고요. 자, 아무튼 간에 차분하게 가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숨 좀 돌리고 독서는 참고로 계속하면 질리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쉬고 9시 정도부터 이제 기술에 대한 과학을 볼 텐데 선별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겠죠? 오케이. 자, 가장 힘들었던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갈게요. 한번 골라보세요.